예, 안녕하세요. 부산 장애인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인 쪽은 먼저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장애인 쪽은 조금 한 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부산에서 이렇게 먼저 심포지엄을 개최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좀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장애인 의료형 돌봄 미충족 현황과 돌봄 통합 지원 모델 제안입니다. 우선 장애인 의료형 돌봄 인프라 서비스 요구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장기 요양이나 활동 지원 서비스, 의료 요양에 관련된 선진 외국의 영국이라든지 스웨덴, 일본 문헌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전체 장애인의 의료요양 돌봄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보편성에 더해서 장애의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복지시설에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하고 의료 서비스 시설에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보다는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설 서비스보다 방문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전체 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 10가지 주요 영역을 저희가 도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필요도와 중요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건강의료지원 서비스, 식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서비스, 동행 이동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서비스, 그리고 임시보호 서비스, 주거 편의시설 서비스, 장애인의 문화체육 관련된 활동, 이런 장애인의 의료요양 전반에 대해서 영역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보건의료 인프라, 건강 쪽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세부 인프라 서비스를 따로 조사를 했는데 8가지 세부 인프라하고 18가지 서비스 항목을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을 보시면은 시설, 인력, 장비, 인프라 부분, 그리고 일반 진료 서비스 부분, 그리고 긴급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 및 훈련 서비스 영역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보시면 장애인 약 330명 정도, 응답률은 78% 정도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장애인이 40% 정도, 그리고 고령화된 장애인이 60%, 노화로 인한 장애인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성을 보시면 중증장애인이 다수였고 뇌병변 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형 돌봄 제도의 방향성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80% 이상 고령장애인들은 특히 더 동의를 하셨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테이블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른쪽에 AWD, DWA 평균을 보시면 4점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방향성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의료형 돌봄에 대해서 모든 영역 70% 이상 필요하다, 그리고 50% 이상 미충족한다 라고 대답을 주셨고요. 각 영역별로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피로도 점수로 저희가 테이블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모든 고령장애인에서 피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10가지 주요 영역에서 대부분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충족도 점수를 보시면 필요도에 비해서 낮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필요도 대비 충족도를 계산을 해서 미충족률을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미충족률이 20%에서 40%로 굉장히 미충족률이 높았고요. 특히 고령화된 장애인 AWD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미충족률을 보였습니다. 건강의료 부분 이제 인프라를 보시면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 미충족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모든 영역이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피로도 점수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고령 장애인에서 비고령 장애인보다 높은 피로도를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 이용 지원 인력이나 아니면은 전문 요양 시설에 대한 필요도가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족도 점수는 시설 인력 장비가 미충족하고 특히 AWD가 높은 미충족률을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굉장히 장애인의 의료 요양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굉장히 열악하구나,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충족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교통정보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30% 이상의 미충족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로 보면은 의료 이용 지원 인력이 40%의 미충족률을 보이고, 그리고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문 재활병원 미충족률이 40%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 및 일반 의료 서비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도가 높지만 미충족한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필요도 점수를 보시면 의료 상담 서비스, 의사소통 지원 인력 서비스, 그리고 의료 보조 기기 지원 서비스, 방문 재활 서비스가 필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충족도 점수는 앞선 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군에서 낮았고, 특히 이제 방문 서비스나 교통 지원 서비스 인력 이 부분에서 미충족한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미충족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AWD에서 좀 높은 편이고요. 대체로 한 30% 후반대의 미충족률을 좀 보였습니다.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방문재활 치료 서비스 미충족률이 약 40%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긴급의료 교육 훈련 서비스 영역인데요.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미충족한다고 대답을 주셨고요. 필요도 점수도 보시는 것 같이 긴급의료 서비스 경우에는 재난안전이라든지 24시간 의료 서비스, 단기 의료 지원 서비스 이런 영역들이 필요도 점수가 높았고요. 교육 훈련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 자기 훈련 서비스가 높은 필요도가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충족도 점수로 보시면 대부분의 긴급의료 교육훈련 서비스가 미충족한다. 특히 이제 고령화된 장애인들은 단기 의료 지원 서비스 및 건강 자가관리 훈련 서비스의 미충족도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충족률을 보시면 대체로 긴급의료 및 교육훈련 서비스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미충족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재난안전이라든지 24시간 단기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이 40%로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문헌 리뷰, 그리고 여러 가지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와 관련된 제도의 방향성 및 실현 방안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은 장애인 단체 장총 약 10개 기관을 저희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고요. 설문조사 내용을 좀 결론을 내보면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제도가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앞선 설문에 나온 것처럼 고령 장애인의 이제 미충족 필요가 높지만 연령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65세 미만의 미충족 필요가 좀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인프라, 인력, 시설 이런 장비들이 부족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 인력, 장비,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개선을 확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공생형 서비스는 일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데이터로 본 것처럼 건강의료 지원 필요도를 보면은 고령장애인 이제 비교적 높지만 비고령 장애인들도 굉장히 필요도가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고령장애로 시작을 하지만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 설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용들을 연구진과 자문진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단기 방안, 장기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노인 위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고령 장애인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넘어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거고요. 노인 의료 돌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1차 기능 장애에서 2차 기능 장애로 이제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기 노화 현상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중증 장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수요가 이제 많기 때문에 돌봄 통합지원법에는 이제 전체 장애로 확대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진 방향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노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쇠 장애로 이제 바꿔야 될 거고요. 대상자도 노인에서 노인 장애인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고령 장애인, 비고령 장애인, 그리고 고령 장애인들도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로 인한 장애인, 그리고 비고령 장애에서도 중증의 장애인,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복합 욕구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딱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우선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쉽지는 않다. 만약에 고령장애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에 우선은 2차 기능장애가 예상되는 50세 이상 장애인의 지체, 뇌병면, 시각, 청각, 언어, 심장장애 이런 장애 유형을 확대를 먼저 하고, 그리고 중증장애 위주로 가고요. 그리고 발달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복지부 지침을 보니까 중증장애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증장애인을 진행을 하되 아마 중증장애인의 이제 비율이 높은 그런 장애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좀 낮지만 돌봄 욕구가 있는 그런 장애 유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 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통합 안내 창구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주로 노인 위주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건보공다, 노인 관련된 기관 이런 기관들 위주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런 그 장애인 기관들이 추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추진책에도 보시면은 그동안 노인 돌봄 서비스 기관들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도 추진책에 이제 추가를 하였습니다. 시군구 이제 전담 부서가 아마 노인 전담 팀이라든지 장애인 전담 팀 이런 게 아마 생길 텐데요. 이거를 일원할 거냐, 이원할 거냐 이런 그 의견들이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있는 지역들은 나눠서 아마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한 데는 노인 장애인 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해도 지역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니즈가 있기 때문에 돌봄 통합 패키지를 좀 구성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이동 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주거 서비스, 그리고 보조기기, 그리고 건강 의료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돌봄 패키지 형태로 장애인들한테 제공되어야만 아마 입법의 취지가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주요 서비스를 노인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왼쪽에 노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건의료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얘기는 있지만 장애인 쪽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돌봄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장애인 쪽에는 건강의료 서비스가 좀 부족합니다. 앞서 장애인 당사자 설문 결과랑 이제 유사한 결과인데요. 장애인 주치 제도라든지 지역 장애인 보호를 센터가 이제 조금 이제 있지만 이것도 아직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태이고요.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는 노인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양쪽의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통합 서비스가 밸런스 있게 제공될 수 있게끔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해봤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을 건보공단에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건보공단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노인 장애인의 재가 복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제주나 대구에서 일부 시행을 했었는데요.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을 했는데 관련된 조직이나 전문성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웠고, 이 통합관리 체계 구축하는 게 이제 어려웠다. 이런 결론을 도출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그동안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후에 여러 가지 장애 등록전 장애인이나 아니면 거동 불편자의 사각지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등록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면서 장애인들의 통합 돌봄을 위해서는 좀 기능 상태 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입원하고 그리고 입원의 여러 가지 치료 그리고 퇴원 준비 그런 과정 속에서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등록전 장애인 포함해서 통합 연계 관리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병원 내에서 의료진들이 초기 평가부터 역할 분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많았습니다. 초기 평가 도구를 이제 건강이라든지 정신건강 그리고 환경 부분까지 포함해서 통합 연계 대상자를 이제 선별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기 상담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죠. 장애인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 장애인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욕구 특성을 좀 반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된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지원을 할 때 다학제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물리, 작업치료, 사회복지사 역량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만 장애인들의 미충족 필요가 좀 해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장애인 등록 전에 통합 접수를 통해 가지고 사례 관리를 하려면 병원하고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서로 이제 공유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이런 단일화된 정보 제공 창구나 아니면은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도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아직 인프라가 잘 안 깔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포멀한 돌봄의 요구라든지 간병자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나 간병자의 돌봄 지식이라든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도 좀 신설해서 퇴원할 때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포함해서 교육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료복지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건강, 복지, 사례관리 이런 서비스들이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거고요. 두 번째 신규 서비스는 다학제 주치팀 사업입니다. 그동안 장애인 주치 사업, 시범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장애인 건강검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4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동 의사의 경우에는 약 한 15%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500억 예산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사업이 저조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로 서울 수도권 위주의 주치의가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맞춤형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 혼자의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학제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희 한국장애인보건협의회에서 다학제 주치 팀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포함해서 다학제 팀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산시, 대전시의 경우에는 의료사역, 굉장히 인력의 이제 다학제 팀을 잘 꾸린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주시에는 민간 의원을 좀 저희가 모셔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모형은 이제 지자체 주도형, 진천군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여러 지역에 있는 장애인 의료형 돌봄 기관들을 통합 연계하는 서비스 모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건강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구를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건강 내비게이터 교육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내비게이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건강의료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 서비스 이런 부분들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고 현재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장애인 통합사례관리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 그리고 보건, 복지 그리고 공공 분야 그리고 민간 분야 사실 한 분야만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아주 다양한 욕구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료 지원 서비스, 식생활 지원,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서비스, 주거 지원, 심리 정서 서비스, 문화, 생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민간과 공공도 협력을 해야 되고 복지와 의료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이 시행이 되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대상자 관리나 성과 관리 지표들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건강관리, 삶의 질,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결정권, 선택권, 주거 결정권, 그리고 시설 입소하는 거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성과 지표를 저희가 건보공단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장애인 통합돌봄 모델안은 한번 쭉 보시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제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좀 있긴 한데요. 전체 장애로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하겠다. 중증장애 지금 확대하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에서 이제 경증장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체계도 지금 복지부니까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연금공단까지 같이 진행한다고 저희 의견을 좀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합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지역은 노인 장애인 팀을 좀 구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좀 나눠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통합판정체계는 장애인에 좀 맞춰서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에 좀 비어있는 굉장히 시설 인력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기요양 서비스라든지 활동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하면서 돌봄 통합지원법에 관련된 통합이나 연계 서비스는 우선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통합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이제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것처럼 장애인들이 의료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발생 전, 장애 발생 이후로 좀 구분해 보면은 크게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불편함이 없었는데 장애 발생 이후에는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어떤 질환이 진단받고 치료받고 이런 기간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재활 서비스도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세컨더리 헬스 컨디션, 2차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2차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공존하면서 2차 장애가 새로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가 안 돼서 사회 참여가 어렵고 이런 굉장히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휠체어 받기 장애인들이 사회로 달려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거를 장애인들 경우에는 열심히 재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관리나 2차 장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의 비만이라든지 흡연 문제, 운동 이런 건강증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주치 문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아플 때 암 걸리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을 때 빨리 치료하는 부분 이런 바퀴가 잘 굴러가야만 장애인들의 이제 건강권이 이제 담보가 되겠죠. 근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휠체어 바퀴를 굴릴 수 있는 여건이 시설 인력 장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손에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를 굴릴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이제 부족하고요. 그리고 지원 마련이라든지 관리 그리고 질적 수준 평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디딤발로 표현이 되어 있는 주거 지원이라든지 보조기기 이런 것들이나 장애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연구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통합 연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의 질평가 기준이라든지 기타 서비스의 수가 기준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연계와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건보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도 마찬가지로 요양 등급 평가, 활동 지원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 연계하고 서비스 제공을 잘 제공하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돌봄 통합지원센터는 장애 당사자의 돌봄 서비스 욕구들을 평가를 해서 서비스를 기획 평가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노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전문 재활 병원이라든지 장애인 주치, 장애인 검진 기관, 그리고 장애인 친화 의료 기관, 그리고 장애인 건강증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은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이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공공재활병원이라든지 70개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거점을 설치해서 확충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들을 좀 더 확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의 경우에는 우선은 돌봄통합지원법에 있는 돌봄통합지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요양 예산을 같이 좀 관리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1차 의료, 여기 더해서 이제 입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의료 요양 돌봄에 장애인을 좀 중심에 두고 장애인 욕구에 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예산도 조금씩 이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정보 시스템도 현재 의료 시스템, 복지 시스템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 시스템, 행복 이응 시스템, 아마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도 아마 만들어지겠죠.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 연계돼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통합 연계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도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장애인 당사자가 주치제도 사업에 매우 저조한 비율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학제 장애인 주치팀 형태로 본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의 경우에는 좀 그룹 개원 형태를 유도해서 다학제 팀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는 공공 클리닉 중심으로 해서 장애인 건강 주치 팀 사업을 조금 포함시켜 가지고 사례 관리라든지 재택 의료, 장애인 주치 팀 안에 역할을 넣어서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장애인 제도는 그동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장애하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보통 왼쪽 그림처럼 보편적 제도에서 이제 익스클루전이 되는 형태로 많이 장애인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설계가 진행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그림처럼 익스클루전 돼가지고 장애인이 따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로 그동안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익스클루전 된 사례를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장애용 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에 설계가 될 때 굉장히 장기 요양할 때 장애인은 굉장히 어렵다, 설계가. 그래서 노인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도 필요한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활동 지원 제도가 따로 이제 세그리게이션 돼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제도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의 욕구가 나이로만은 이제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고령화된 노인들하고 고령화된 장애인들하고 욕구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장기형 보험제도하고 활동 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애매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의 여러 가지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아마 보편적 제도 안에 인티그레이션, 통합이 돼서 제도가 설계되고 통합이 되면서 아마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해야 인티그레이션 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전체 보건의료 시설이나 제도가 장애인들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오른쪽 그림처럼 약간의 보호막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오늘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